자, 그러면 영역별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와이어프레임에서 설정했던 테두리 높이 같은 건 다 제외하고 각 요소들의 높이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이제 CSS를 작성해 볼게요. 자, 어사이드 부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 부분 특별히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어사이드 부분 볼게요. 자, 어사이드에서 일단은 메인 안에 있던 이렇게 테두리 넣었던 것들은 다 빼버리고요. 어사이드에 테두리 넣었던 것도 빼겠습니다. 자, 어사이드에서 높이, 헤더에 높이 줬던 것도 뺄 거예요. 빼고 내부에 가서는 배경을 추가하고 마진과 보더를 살짝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뺄 거예요. 마진으로 내부에 공간 좀 만들게요. 해주고 li 내부 안에 li의 스타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스타일 작성할게요. 라인 하이트로 높이가 제대로 나오게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내부 안에 a 동화 만든 거 안에서 링크가 전체 영역을 다 차지하도록 디스플레이 블락 해주시고요. 패딩으로 좌우의 공간을 조금 만들게요. 발라. 그 다음에 마우스 눌렀을 때 배경 색깔과 글씨가 바뀔 거니까 트랜지션을 추가하겠습니다. 그 과정이 0.3초에 걸쳐서 보이도록 하고 li에 호버했을 때 a에다가 또는 a에 호버했다라고 해도 돼요. 호버했을 때 a에 백그라운드를 바꾸고 글씨 색깔도 바꿀게요.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바뀌게 해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 해볼 건데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앞서 완성본이나 지시사항을 보시면 마우스 올렸을 때 서브 메뉴가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배치가 돼야 해요. 그러려면 이 마우스 올린 li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준부터 만들어 볼게요. li에 가서 첫 번째 있는 li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준을 잡을 거냐면 이 메인 메뉴 밑에 있는 요 li 얘한테다가 기준을 잡을 겁니다. 얘요. 그럼 CSS에 가서 클래스명이 메인 메뉴였어요. 메인 메뉴 바로 밑에 있는 원뎁스의 메뉴에 가서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기준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안에 A들 지금 완성본을 봤을 때 아래쪽에 선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 선도 만들어 볼게요. 메인 메뉴 안에 li 안에 A에 가서 보더 바텀 할게요. 그러면 막내에는 아래쪽으로 선 만들면 바깥쪽의 선과 이중으로 보일 거니까 막내 선택해서 보더 바텀 없다라고 할게요. 자, 이제 서브 메뉴가 앞서 li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요 서브 메뉴예요. 각각의 이 서브 메뉴가 안 보이고 나타날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에 완벽하게 배치가 돼야 해요. 자, 그러면 이 서브 메뉴가 앞서 바로 위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요소, 즉 메인 메뉴 안에 바로 밑에 있는 li를 기준으로 서브 메뉴가 절대값으로 배치를 된다. 포지션 absolute 해주시고요. 살짝 어두운데 뒤에가 비쳐요. RGBA 해서 검은색에 70% 정도로 배경을 주고 얘가 기준 위치에서 탑값 li 바로 옆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탑값을 주고요. 레프트 값은 기준 위치 메뉴가 200픽셀이에요. 거기에 100%만큼 왼쪽에서 즉 원료번호로 여기로 설명을 하면 이 li를 기준으로 했을 때 레프트 값을 100%로 해서 여기 끝에 있게 한 거예요. 탑 값은 0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너비는 지금 이 너비를 다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에서 이 브라우저 너비 뷰포트로 해서 전체 너비를 다 쓰는 거에서 여기 로고의 너비 200픽셀을 빼면 될 것 같아요. calculate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100% 바디 안에서 빼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너비를 지정해 볼게요. calculate를 이용해서 100 VW
뷰포트를 기준으로 전체 화면에서 200픽셀을 빼서 위치를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얘가 누구보다도 위에 있어야 되니까 Z 인덱스를 추가해서 100 정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일단은 안 보이게 처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완료폰처럼 나오려면 여기 있는 서브 메뉴들도 가로 배치가 돼야 하거든요. 서브 메뉴들을 가로 배치. 플렉스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그냥 글씨 성격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로 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메뉴에 가서 가로 배치를 해 볼게요.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도서에 있는 것처럼 얘 안에 LI를 선택해서 얘들을 그냥 디스플레이를 글씨처럼 인라인 블락 해도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검은색에다 글씨가 안 보일 거니까 링크 글씨색을 살짝 바꿀게요. 밝은 톤으로 바꾸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네, 지금 이렇게 가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서브 메뉴에 RGBA에 오타 있네요.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너비를 이렇게 다 쓰고 있고 얘들 밑에 선 없거든요. 선이 앞서 보더의 바텀을 추가했었는데 그게 메인 메뉴 안에 li 안에 여기에만 저는 선을 추가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선택자를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볼게요. 네, 여기에서 li 안에 a 이렇게 해서 원뎁스에만 아래 마진이 있도록 마진 원뎁스 안에 있는 메뉴에만 아래 선이 있도록 바꿔줬고요. 자, 브라우저 화면 보시면 여기에 약간 틈이 있거든요. 이 틈이 생긴 이유는 여기에 있는 높이요. 이 높이 이제 검사 좀 해볼게요. 검사를 해보시면 얘 높이가 지금 LI에 마우스 올려볼게요. 41이 잡히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 높이 아까 라인 하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A 태그도 A 태그에 보시면 A 태그의 밑에 보더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A 태그가 41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이거 41이 잡히면 안 되고 40픽셀 잡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 하이트에다가 하이트까지 추가해서 37번이요. 37번에 가서 높이가 생겨도 안에 있는 요소의 높이가 40픽셀 넘치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얘한테도 하이트를 추가해서 이 li의 높이는 무조건 40이 되게끔 다시 해볼게요. 브라우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li를 기준으로 해서 얘의 탑값이 0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색깔 바뀌는 것도 지금 완성본에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li에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안에 a가 아니라 여기에 A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니까 이 부분도 CSS를 좀 수정 좀 할게요. 지금 호버했을 때 A라고 했을 때요. 요 호버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A라고 해서 이것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작업하는 게 얘예요. 아까는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안에 자신 요소의 A는 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색깔이 바뀌고 있었지만 이제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A에 호버했을 때 이렇게 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안 보이면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를 바꿔볼게요. 서브 메뉴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난 해서 이제 스크립트로 마우스를 올렸을 때 나타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슬라이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부분의 지시사항을 보면 그 자리에서 fade in, fade out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 슬라이드는 겹쳐 놓은 상태에서 fade in, fade out이 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 겹쳐 놓도록 해볼게요. 자, 슬라이드 래퍼에 가서 얘를 기준으로 각 요소들의 슬라이드를 겹칠 거니까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기준을 잡아주고요. 그 자리에서 겹치고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오버플로우 히드는 필요 없어요. 오버플로우 히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안에 있는 이미지에 가서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높이를 다 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미지 썼던 거 얘는 지워버리고요. 슬라이드 안에 이미지 선택한 다음에 부모가 만든 거에서 100% 하이트 100% 이게 이미지고 얘가 너비가 줄든 높이가 줄든
부모에서 마치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쓴 것처럼 너비에 딱 맞추고 그거보다 해당 높이도 딱 맞추되 요소의 높이보다 작아지면 가운데 잘 있도록 그게 오브젝트 핏 속성이었어요. 오브젝트 핏 속성을 이용해서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와 똑같은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슬라이드 래퍼에는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슬라이드의 각 부모가 누구냐면 컨테이너거든요.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해서 겹쳐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기준을 잡으면 여기에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고요. 여기 안 잡으면 얘한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전 아까 여기에 기준을 잡았으니까 컨테이너에는 별도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없거든요. 슬라이드 이미지 안에 컨테이너에는 포지션 렐러티브 하이트 400 이렇게 준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러면 얘한테는 시킬 일이 없었습니다. 요건 안 줘도 돼요. 지금 도서에는 두 군데 다 써 있는데 둘 중에 한 군데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위에 거를 한번 주석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얘를 기준으로 누가요? 여기 안에 있는 각각의 슬라이드가 이미지 안에 있는 각각의 클래스명 슬라이드가 포지션 앱솔루트 다 겹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선 화면에 안 보이다가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보이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지금 상태에서 자 하고 보면은 이미지는 안 나오는 게 맞아요. 디스플레이는 안 걸어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부분 배너 부분 볼게요. 배너는 가로 배치하고 높이 있고 양쪽 끝에 붙여서 사이 여백은 알아서 배치해 주면 쉽겠죠? 이 부분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면 될 것 같아요. 요소의 부모가 누구였냐면 슬라이드 배너 안에 UL이었어요. 슬라이드 배너 안에 UL에 가서 자, 배너의 높이 있었던 건 빼버리고요. UL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하이트 추가할게요. 저스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해서 양쪽 끝에 붙이고요. 얼라인 아이템스도 넣어서 교차축에서도 센터에 있게 할게요. 이미지가 살짝 크거든요. 이미지의 하이트를 줘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배너 안에 이건 디자인을 보고 여러분이 디자인하신 걸 보고 적절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로 배치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공지사항과 갤러리 부분의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가로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위아래 공간 좀 패딩을 해서 추가 좀 할게요. 그리고 요 사이의 간격은 30픽셀을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갤러리 부분 볼게요. 뉴스 갤러리 부분에서 패딩으로 공간을 좀 만들게요. 좌우 공간을 좀 만들어 줬고요. 사이의 여백은 30픽셀 해서 브라우저면 다시 한번 보면 여기 간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좌우에 패딩을 추가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했던 높이 그리고 안에 있는 요소는 원료본을 보면 여기에 높이가 있어요. 높이는 자연스럽게 나오게끔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H2의 스타일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CSS 봅시다. 여기 안에 테두리는 일단 빼고요. 임시로 줬던 테두리는 빼고 뉴스 갤러리 안에 H2 둘 다 똑같은 스타일이거든요. 노티스나 갤러리나 둘 다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보더를 주고 이게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만 둥글둥글하고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은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해서 글씨 성격과 블록 속성이 같이 있게끔 해주시고 패딩을 추가해서 상하, 좌우 공간을 만들어서 탭과 같은 디자인을 만들게요. 그리고 얘가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가도록 마진 바텀에서 살짝 겹치도록 할 거예요. 마진 2픽셀 정도 해서 아래 내용이 살짝 위로 올라와서 겹치도록 했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지금 이 상태. 백그라운드를 추가 안 했군요. 백그라운드 추가할게요. 브라우저면 다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둘 다 똑같은 스타일로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이제 UL의 스타일 둘 다 똑같은 UL 여기 얘를 감싸는 UL의 스타일은 똑같으니까 뉴스 앤 갤러리 바로 밑에 있는 UL의 스타일 볼게요.
그 URL에다가 보더를 추가하겠습니다. 앞서 제목에 설정되어 있던 배경색과 똑같은 색깔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주고 이제 리스트 부분 볼게요. ID 노티스 안에 LI 라인 하이트로 적절하게 높이를 잡아주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할게요. LI 안에 A 태그와 아까 날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가로 배치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쪽 끝에 붙여서 저스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에서 양쪽 끝에 붙어 있게 해주시고 마우스 올렸을 때 얘들의 배경 색깔과 글씨 색깔이 바뀌는 그 과정이 보이도록 트랜지션도 추가합니다. 보더도 추가할게요. 보더 바텀에서 1픽셀에 점선으로 할게요. 대시드. 패딩을 살짝 해서 양옆에 공간 좀 추가할게요. 맨 마지막에는 선이 있으면 아까 바깥쪽에 선하고 겹칠 거니까 막내는 선택해서 보더의 바텀을 만들지 말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스타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부분이에요. 네, 잘 됐고요. 이제 갤러리를 가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에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올릴 때 색깔 바뀌는 것까지 했고요. 이제 갤러리 부분을 볼게요. 호버했을 때 링크도 폰트 웨이트 볼드로 해서 살짝 두껍게 할게요. 자, 갤러리 부분에도 플렉스를 이용해서 가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갤러리 디스플레이 플렉스에서 가로 배치하고 양쪽 끝에 붙이고 사이 여백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갭을 이용해서 사이 간격을 추가할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하, 좌우, 여백 좀 추가하겠습니다. 요 안에 이제 LI에 가서 얘도 마우스로 했을 때 오퍼시티가 살짝 바뀌게 할 거니까 트랜지션을 추가해서 그 과정이 보이도록 해주시고 그 안에 글씨는 가운데 있게 할게요. LI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이미지는 너비를 다 쓰도록 해주고요. LI에 호버를 했을 때 살짝 오퍼시티를 낮출게요.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로 배치가 됐고 높이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잠깐 너비 좀 줄여. 자, 지금 여기 배너 부분의 너비를 줄어들면 얘가 비율대로 줄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갭을 설정을 해서 이 배너 부분이 더 이상 줄지를 않아요. 이 부분은 지금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별도의 지시사항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약 지금 1600부터는 얘들이 밑으로 내려오게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너비를 좀 비율대로 줄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스플레이 플렉스 썼기 때문에 얘가 무조건 아래로 내려오지 않거든요. 그냥 넘치면 아래로 내려오는 속성을 추가하면 그럼 어떨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 부모한테 가서 플렉스 랩에 랩해서 넘치면 아래로 쌓으라고 하고 브라우저 한번 줄여볼게요. 아래로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우리가 이게 높이를 지정한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시사항에 이 시험에는 지시사항에 얘 높이가 150이 지정돼 있어요. 여기에 이 150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높이보다 줄어들면 얘 높이가 늘어나면 안 돼요. 이 시험에서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그냥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라고 한다면 여기에 반응형에 따라서 얘를 뭐 아래로 내리든 그러면 이 높이가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시상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 높이가 아예 딱 박혀 있으니까 이 높이보다 늘어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 맞춰서는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갤러리 부분 지금 봤을 때 높이가 살짝 지금 우리가 한 거 볼게요. 얘와 얘의 높이가 살짝 안 맞거든요. 높이 좀 한번 맞춰 볼게요. 이 LI의 라인 하이트를 높여서 지금 얼추 ID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 높이가 요 높이는 250에 있고 위아래 공간이 비슷한 공간이 만들어지게끔 할 때 LI의 최대 높이를 전 라인 하이트를 50으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UL의 높이가 205 정도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갤러리에 가서도 그 정도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의 너비도 퍼센트로 해서
바꿔주면 얼추 높이도 맞고 배열도 정돈돼 보일 것 같습니다. 소소하고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50 픽셀을 늘려볼게요. 얘를 50으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갤러리 안에 UL의 높이를 아예 줄게요. 하이트 250을 205 픽셀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LI의 너비를 넣을 수밖에 없어요. 간격을 위드를 한 30%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이 LI가 바로에 있게끔 얼라인 아이템 센터도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UL에 가서 얼라인 아이템 센터까지 넣어줬어요. 높이, UL의 높이가 왼쪽에 있는 노티스의 UL의 높이와 똑같이 맞춰지도록 하이트를 추가했고요.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도록 얼라인 아이템스 센터를 추가했어요. 브라우저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가 화면과 같이 양쪽이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터로 가볼게요. 자, 푸터엔 지금 가로 배치되어 있고요. 와이프레임 단계에서 추가했던 테두리들 다 제외하고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터는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요거 빼버리고요. 여기다가 하이트를 추가할게요. 교차축에서 센터에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거 안에 글씨들도 센터에 있게끔 할게요. 푸터의 로고 너비 있고요. 컨텐츠 안에서도 카피라이트는 왼쪽 정렬할게요. 왼쪽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푸터의 메뉴에 UL 바로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얘들이요. 푸터 메뉴 안에 UL 가로 배치할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가로 배치하고 아래 간격 좀 줄게요. 푸터 메뉴 안에 LI에는 패딩을 이용해서 양옆의 공간 좀 떨굴게요. 그래서 사이의 공간이 약 30픽셀 되게끔 해줬고요. 보더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요소 선택자를 이용해서 보더를 왼쪽마다 1픽셀의 색선을 줄게요. 그리고 링크에 마우스 올렸을 때 푸터의 메뉴 안에 A에 오버했을 때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해서 밑줄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트 부분에 CSS 작성해 볼게요. 패밀리 사이트 안에 셀렉트입니다. 패밀리 사이트 안에 셀렉트 태그 보더를 이용해서 테두리를 추가할게요. 패딩으로 나부의 공간 좀 만들겠습니다. 보더 레디우스로 모서리 약간 나와볼까? 네, 요거 만들어 준 거고요. 메뉴 배치 다 됐죠? 이렇게 하고 이제 팝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업은 화면을 기준으로 픽스드해서 하는 거니까요. 똑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D 팝업이 전체 화면을 기준으로 고정됐다. 포지션 픽스드. 전체 화면을 다 쓰게 왼쪽에서도 오른쪽에서도 위에서도 아래쪽에서도 안 떨어져 있다. 화면에 안 보이다가 나타나면 누구보다도 위에 있게끔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요거 안에 팝업의 컨텐트는 지금 저 포지션 픽스드를 기준으로 해서 화면의 가운데 있게끔 할 거예요. 너비 대략 주고요. 내부의 공간 아래쪽에 닫기 버튼 공간 만들 거 볼게요. 백그라운드 있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가운데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이클 반만큼 왼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살짝 떠있는 느낌을 이용해서 박스 섀도우를 추가하겠습니다. 닫기 버튼 CS 잡을게요. 앱솔루트 하우의 컨텐트를 기준으로 우측 하단에 배치할 거예요. 우측 하단에 배치 포인터 커서 해서 버튼 모양이 나오게 해주고요. 내부의 공간 좀 만들게요. 네, 이렇게 해서 팝업도 배치를 했고 이 팝업은 언제 얘한테 액티브가 있을 때 디스플레이 블록 해서 화면에 나타나겠다 라고 했습니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요소들이 배치가 됐고 슬라이드는 크리트를 이용해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한다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락스 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 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문 폼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에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웹 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트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리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